뭐 철근 빼고 주차장 지었다가 무너져서 뭐 순살자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고 또 콘크리트 밖으로 철근이 나와서 노출되면서 뭐 통뼈 캐슬이다 그리고 물 새면서 뭐 자이아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분양제이다 보니까 문제 우리가 뭐 입주자들의 확인도 못하고 그냥 돈은 이미 다 내고 집은 지어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니 후분양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검증하고 다시 청약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걸? 이게 참 그 자재값이 막 오르면서 네. 막 철근을 너무 많이 빼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이익 남기려고 그런 거겠죠. 네,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워터자이 그거는 정말 충격이었었거든요. 물이 막 줄줄 새더라고요. 네. 네. 근데 흐르지오라는 별명도 하고 막 그러던데. 하여튼 자이에 되게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후분양제로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건축 이렇게 지어진 걸 콘크리트를 깨고 볼 수도 없고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후분양제가 저는 답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감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스마트 건설, 스마트 감리.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뭐 IoT,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감리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좀 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리가 지금 한 명당 1,000가구를 감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담합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리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감리의 인원을 늘리다 보면은 또 분양가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 혁명들을 계속 일으켜서 기술을 발전을 스마트 감리로. 네, 시키는데 스마트 건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스마트 감리예요. 이 부분은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지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만 건설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율이 제일 높고 그 중에서도 건설 산업 중에서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개 스마트 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투명하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라던가 이런 과정들을 들어갈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좀 갖춰 나가는 것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사실 이런 게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면 좋을까요, 이걸? 지금까지는 이 선분양 제도라는 게 정부나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다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70년대 정도에 생겨가지고 지금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하자보수 제도라던가 여러 가지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도 마련해 놓긴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후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안전한지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뭐 철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선분양 제도가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세일이라고 해서 사전 계약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이제 보증금을 내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같이 껴서 계약을 함으로써 추후에 뭐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하자가 있거나 이런 네.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냥 계약금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험회사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조금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조금 개발하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제도 시스템을 네네.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도 짧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뭐 후분양제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져 있어서 예. 이게 단순하게 선분양이나 후분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 규제도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선분양을 하게 되면 그 뭐 개발이 결국 이제 입주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가져가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양가 상한제나 뭐 채권 입찰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선분양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 규제에 대한 효과라는 게 가격을 사실은 통제하다 보니까 예, 비용을 낮춰서 수익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연결된 구도 속에서 네네. 지금의 사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야죠. 그러니까요. 개선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